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 원래 남양주 토지보상금 어디로 갈까 이거를 한 편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해드리다가 보니까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또 쪽수가 또 21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편으로 나누는데 이 시간에는 좀 빨리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1편 2편을 지루하지 않게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남양주 왕숙 2지구, 그래서 8월 14일 날짜 고시가 됐어요. 토지 보상 계획에 대한 공고가 나왔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 지역에서 토지 보상금이 자 9월 14일 날 법무사 선정 공고가 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이 개시가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보상금은 내년 1월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는데, 이거 강의한 날짜가 9월 18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거 며칠 전에 나온 얘기들인데 이게 정보의 공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한번 글을 한번 쓰셨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자, 맞습니다. 이거 누구나 볼 수 있는 자. 김현미 장관께서 뭐 당신한테만 해가지고 나한테만 이 자료를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의 자료가 나옵니다. 관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시 공고 공람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해서 나오는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 하루에도 수백 건씩 나오는 이 자료를 검색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꺼내와서 이걸 분석하실 줄 아는 분이 이게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보통 얘기하죠. 아직도 김도 모락모락 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남양주 보상금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수도권 정비역상 세계권역에 우선 양정지구에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투기꾼이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땅에 대한 투자 좀 하셨다라면 남양주, 그러면 1패, 2패, 3패 모르시는 분들, 그럼 여기에 가신 분들이 또 뭐냐면 보상을 받는 게 이게 양정지구예요. 약 1조 몇 천억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또 하는 게 연평리라고 우리는 어디냐면 진접 2지구에, 여러분 옛날에 밤섬 아시죠? 그쪽이 진접 2지구로 해서 또 토지 보상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왕숙지구가 5조 7천억이에요. 그럼 합치면은 최근에 보상금이 나와야 될 돈들이 얼마가 되냐면 약 7조에서 8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양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디인가 LH나 정부에서는 투기가 만연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토보상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예전은 있었지만 대토보상제도를 어떻게 해요? 목표를 50% 잡았어요. 한 4조 정도를 뭘로 가져가겠다? 대토보상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나머지 4조에서 20%만 잡자 이거예요. 그러면 대충 1조 정도가 돼요. 이 1조라는 돈이 자 철원으로 갈까, 가평으로 갈까, 양평으로 갈까 이렇게 해놨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건물 쪽은 위쪽으로 갑니다. 높은 쪽으로 해요. 그러면 남양주보다 높은 데가 구리나, 또 아니면 저 청량리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천호동이나, 또 아니면 고덕동이나, 아니면 잠실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은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 아래가 예를 들어서 아래가 양평이 아래요, 가평이 아래요, 철원이 아래요, 포천이 아래요, 의정부가 아래요. 아래가 어디냐면 포천입니다. 저는 요거 자신 높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남양주의 수동이라고 우리는 자체의 돈은 순수한 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조금 투기꾼 냄새가 나는 돈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냐? 양정지구와 왕숙 1, 2지구와 진접지구예요. 이쪽에 있는 돈들은 이미 또 어떻게 되냐? 그린벨트 내 창고나 이런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연보존권역,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장단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어디냐? 용도로 갈 때는 포천뿐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는데, 그럼 포천에 언제 돈이 간다? 지금서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본격적인 돈은 어떻게 되냐? 보상금은 12월이나 내년 초에 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포천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 저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게 종전, 예전의 산업축이에요. 이게 지금의 산업축이에요. 이게 향후의 산업축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접은 아실 거예요. 진접.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포천에 가시면 가산면, 군내면이 있어요. 특별히 가산이라고 그러는데 또 포천에서 휘오리를
지금 얘기한 서울의 송우리와 함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고, 두 번째 꼭 알아셔야 하는 게 오가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87번 도로입니다. 어디냐? 여러분들 내촌 있죠? 내촌에서 포천으로 직접 가는 도로가 98번을 타고 가다가 갈라지고 직접적으로 포천 시내를 관통을 해서 어디냐? 청수면, 저기 창수면 있어요. 창수를 가면은 거기에 오가리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관인이라는 데가, 관인 넘어가 어디냐면은 구철원입니다. 바로 이 선을 갖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왼쪽입니다. 좌측편 쪽이에요. 이쪽이 지금 얘기하는 공업축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남양주에서 돈맛, 땅맛을 본돌이 갈 수 있는 데들이 가는 거예요. 남양주에 있는 그 돈이 전원주택 질려고 가평 갑니다. 양평 갑니다. 더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 포천이라고 보시면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화면이 빨리 안 떠서 이랬습니다. 종전가치선, 현재가치선, 미래가치선. 가치가 종전의 가치냐, 현재의 가치냐, 미래의 가치냐. 종전가치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이다라고 봤을 때 현재 가치는 당연하게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0이 넘치게 되면 50으로 가고 50이 넘치면 30이라는 거는 가는 거예요. 이게 축의 이동이라고 우리는 거와 함께 가치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중에 이제 가시는데, 그 대신 이거 하나 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네요. 이제 제가 총남 회원들이나 또 우리 황막사 회원분들이나 또한 대학의 제자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그러는데, 해드리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그쪽 가면 또 그쪽에 강의하면 그쪽에 마음에 듭니다. 또 저쪽 얘기하면 저쪽에 마음에 듭니다. 이쪽 얘기하면 또 이쪽에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아래쪽 얘기하면 아래쪽에 마음에 듭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땅 좀 해보셨던 분들, 어디는 나쁘고 어디는 좋다라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회는 어디가 많냐? 평균으로 올라가는 건 남쪽이 많죠, 수도권에. 그런데 어디냐? 조그만 돈 가지고 어디냐? 로또처럼 튕길 때는 확률이 적어서 그러지 북쪽이 많은 건, 북쪽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갈 거예요? 그 대신 바로 뭐냐면 전체적으로 모를 때는 남쪽 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안 달아오린다면은 또 외진데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부인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인이 갈 거냐, 복부인이 갈 거냐. 여러분, 이 강의는 바로 땅꾼이기 때문에 복부인이 가는 길을 찾아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 내용이니까 또 해가지고, 야, 저쪽 가야겠네, 저쪽이 최고네. 이러한 단편적인 생각, 획일적인 생각을 여러분 자제하시고, 앞으로 500편에 이제 60편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종전축. 요거는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회원님들이나 제자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 2년 전, 1년 전에 강의해 드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그때의 어디냐? 객관적인 가격이 제일 좋은 게 경매 가격 아니에요. 자, 양지리 230에 2번지 쳐보고 파리아리 한번 짐벌리 쳐봐 보세요. 그러면 요게 경매 나왔었던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가 평당 160만 원에 바로 뭐냐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160만 원. 그러면 그 너머에 이건 현재 축이야. 그러면 어디야? 종전 축이니까 앞으로 현재 축으로 간다라고 하는데면 어디냐? 지금 얘기하는 진목리를 넘어가 가지고 가산면이나 군내면에 가면 160이나 140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100에서 120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한번 이제 또 봐보세요. 자, 여기에 가면은 요거 이제 집어치면은 아까 경매한 내용이 나오죠. 금연리 434번지라죠. 여긴 공장용지가 나와 있는데 공장용지가 82만 원에서 110만 원꼴이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이 한 60만 원에서 약 80만 원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공장용지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장용지 가격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남양주에서 아까 얘기했죠.
요것이 자 수동이나 이런 데서 오르면 농민의 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 1패, 2패, 3패 그 다음에 어디야 오남리 그 다음에 연평리 또 요런 진적 이런 데에서의 돈들은 어디냐 약간 냄새 투기꾼 냄새가 나는 돈들이에요. 요 돈이 농민이 가는 돈하고 투기꾼이 가는 돈하고는 다릅니다. 방향이. 왜 그러냐 이미 맛을 본 돈이에요. 이 돈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면 양평, 가평을 가겠지만 다시 제2의 남양주는 사실은 주거의 축이 1강에서 얘기해드렸죠. 산업의 축이에요. 제2의 산업에서 돈을 먹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포천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수도권 정비계획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하는 자 그러면 포천으로 집 때문에 가는 거야? 전혀 아니니까 집으로 간다라고 그러는데면은 저기 그 천호동을 가야 되죠. 고덕동을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돈들은 바로 어디로 갈 거로 보냐? 공업축이에요. 그러니까 공업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축을 갖다 본 거예요. 그렇게 되어놨죠. 그런데 자 저희 제자들 여기에 가서 투자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가리라고 그랬는데 창수 오가리라는데 이게 이제 관인 가는 길이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37번 도로라고 해서 제가 마지노 공업벨트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는데 공장 용지가 30만 원, 30만 원, 33만 원, 계획관리 지역이 13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창수나 또 여기 오가리나 추동리나 주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계획관리 지역이 13만 원짜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이미 바로 보여요. 아마 지금 20, 30만 원 될 겁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냐? 이 지역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분석을 이제 쫙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이 지역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찾아내는 게 전문가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앞으로 쭉 들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1년, 2년, 3년 후에 내리세요. 앞으로 저구는 2025년까지 제가 내년서부터는 이제 대학 강의가 전부 끝나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일반 자연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까지 5년 동안 우리 황 박사의 총남 회원들 모여라라고 그런다라고 그래놨었죠.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이제 추계 변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전에는 의정부가 최고야. 그렇죠? 근데 의정부가 구리한테 눌렸죠. 동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구리는 또 누구한테 눌려? 남양주한테 야, 뭐 너 구리 살아?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는 남양주 살아? 그런데 이제 남양주에서 당신 구리 살아? 그러고 내려다보면 된다니까. 이건 뭐 그 지역에 계신 뭐 오해하시지 마세요. 남양주가 그만큼 그러면 이 여파가 어디로 펼쳐나간 걸 보세요. 자, 이번에 뉴스를 봐봤더니 왕숙 1지구, 2지구에서 택지 가격이 2천만 원이 될 거라고. 무슨 얘기냐? 아파트 주택 짓는 가격이 2천만 원이 될 거로 보는 거예요. 저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가는 저거를 보고 앞으로 주택가, 집 가격의 땅 가격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문가인 거예요. 자료 하나 내놨다고 전문가 저보고 이제 그런 내용을 글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분석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이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총남 회원들이 이 자료를 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이 9월 18일 날짜인데 9월 18일 날짜에 뭐가 있나 한번 봐보세요. 봐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2020년 9월 2일 수용 재결 공고 109 2차 그래가지고 2002 이게 제2 외곽 순환도로예요. 그러면 포천이라는 데에는 철도는커녕 고속도로도 없다가 이번에 고속도로가 세종 어떻게 됩니까? 포천간 이게 세종고속도로 있죠.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있죠. 이번에 이제 다음 편번에 보는 철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택시장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오해하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한번 봐라. 근데 이 자료를 나와 있지만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9월 11일 날짜예요. 아마 이거 올라가는 날짜가 19일 날짜, 토요일 날 날짜, 오늘 18일 날 그 녹화했으니까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이 11일 날 나온 날짜를 저는 이미 분석해서 9월 12일 날 알려줬어요. 역사가 어디 나온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얘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 정보의 가치, 경량을 무거우냐 가벼우냐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이게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원들이 교수님 그것도 유튜브에서 공개하실 거죠? 공개하시지 마세요. 우리만 알아야 정보는 독점 올려라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다. 그 대신 얘기만 하겠다. 겉으로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할 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뭐냐면 예타 면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7호선 지금 얘기하는 옥정까지 가가지고 옥정 이게 이제 뭐 GTX까지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는데 옥정에서 여기 세 가지 여기 나옵니다. 서울 송우리에서 나오고 선단이라고 그러는 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포천읍내에서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내용이 9월 11일 날 벌써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12일 날 그 다음 날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역사 후보 다음 전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회원들한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비싼 돈 주고 가입했는데 제가 그냥 해둘 수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해놨는데 저 한 것처럼 9월 11일 날짜에 기본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항목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철도는 2026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포천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나. 그런데 이게 다음번 시간에 해드릴까라고 그랬는데 해드릴 때가 너무 많아서 서부권을 또 해드린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500편이에요. 예, 나올 테니까는 이제 보세요. 43번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밀락지구 의정부 밀락지구로 해가지고 송우리로 해서 이게 철원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47번 도로는 여러분들 내천에서 이동갈비 여러분들 갈비 먹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든가 화천에 이제 사창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거 되고 그 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그쪽에 뭐가 많은지 아시죠? 그 다음에 37번 도로라고 그러는 게 이게 공업벨트에 운하해서 북쪽의 마지막 도로입니다. 문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쪽에 산단들이 계속 생겨요. 적성에도 산단 생기고 파평에도 산단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백학에도 산단이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산업단지인데 요 축의 하나가 어디냐 아까 얘기한 오가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도로 확장이 됐어요. 이게 이제 작년 말하고 금년 중간에 6월 달에 이제 준공이 돼서 거의 웬만한 구간이 4차선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이 도로 면적이 13만 원이었다니까 계획관리지역이. 그 들어가라. 지금은 늦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98번 도로. 그 다음에 이 강의 듣다 보면 그런 데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두르시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98번 도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유념하세요. 수도권에서 가장 제일 먼저 순안에서 수원서부터 출발해서 반지 모양 동그랗게 도는 도로인데 이거는 제1 외곽순환도로 제2 외곽순환도로의 가운데로 뺑 돈다고 보시면 이 도로는 제가 도로를 우리 단체 이름을 줘서 황막사 도로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많이들 아시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이 황막사는 이제 뭐 이 사진에 또 식상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9월 20일 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후원을 해줘서 컨테이너 2대에다가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의 책상과 걸상을 미얀마의 학교에다가 보내주는 거로 해서 광양고등학교가 어딨냐 그랬더니 자양동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거 해서 보내는데 저희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복받는 일을 하면서 복받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움에 가셔서 다움에 오세요. 메인 카페가 다움에 있으니까 네이버에 있으면 좋은데 다움에서 해놨어요.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NGO 단체,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고맙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